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가축제가 10일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해 신흥공원과 미륵사지, 익산역 일대 등 지역 곳곳에 전시공간이 확대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지역이 도심 국가정원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을 내국인으로 받을 수 있는 재주형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교육 불편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교육기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오는 2026년 개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수변도시에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을 내국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제주형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교육 불평등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차선책으로 추진하는 외국 교육기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오는 2026년 개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수변도시, 초중 고등학교 모두 들어서는데 여기에 국제학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허벌판 새만금의 정주 인구 4만 명 이상을 유치하려면 국제학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전북도는 국제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개발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국제학교는 제주형과 외국 교육기관. 도는 우선 새만금의 외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이 늘고 외국인 학생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생을 내국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제주형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형을 선호하는 것 이유는 수변도시 인근에 입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서 설립을 하는 게 외국 교육기관인데 그만한 외국인들보다는 그래도 많은 내국인들한테 입학의 기회를 열어준다고 하면 학교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면은 하지만 교육부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도는 교육부의 국제학교 설립을 특례 조항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이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교육부는 제주국제학교가 비싼 학비의 귀족학교로 불리면서 특권 교육을 조장한다는 여론에 냉담한 반응입니다. 교육부의 지금 현재 기조는 그렇게 이제 특별법을 발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 제주국제학교를 특별법에 넣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지금 현재로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실제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제주국제학교 한 곳과 외국인 교육기관 3곳 정도로 국제학교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도는 차선책으로 외국 교육기관 설립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학교 본교와 협의를 거쳐 분교를 유치해야 하는 만큼 이마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학교,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 원포트 전략을 주제로 오늘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용철 한국항만연수원 교수는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을 투포트로 운영하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상당하다며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두진 동명대 교수는 두바이와 부산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 지역의 트라이포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일괄 통관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414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화폐는 지역사회에 돈을 돌게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조속한 국비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의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은 어제 임시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재 계획된 새만금 공항의 활주로는 2,500m로 단거리 국제 노선 취항만 가능할 뿐 장거리 노선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거리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학기 쌀값이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 달성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통계청이 어제 수학기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전국 80kg 쌀 한 가마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 4,848원입니다. 이달 들어 첫 산지 쌀값 18만 8,156원보다 3,000원 넘게 하락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만 톤을 매입하는 시장 격리 계획을 발표했지만 쌀값이 안정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어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 청사 신축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안건은 다음 달 11일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청사 신축기금 조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산 간호대 총장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어제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군산 간호대의 혁신단이 모든 조직의 총괄 기구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정관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혁신단이 총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대학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에게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임구영 군산간호대 부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부터 정원형 축제로의 시작을 알렸고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해 신흥공원과 미륵사지, 익산역 일대까지 전시 공간이 확대되면서 익산은 도심 정원이 됐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주 행사장인 중앙체육공원은 각양각색의 국화 전시물이 설치됐습니다. 익산 보석산업을 상징하는 대형 선물상자 조형물과 백제 왕도문 등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 지역상공과 함께하는 먹거리 부스와 할인 행사 등이 방문객을 유혹합니다. 풍선이 해나갖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올해 축제의 주제는 천만송이 국화로 정원을 꽃피우다. 익산시가 기존 국화축제의 틀을 벗어나 정원형 축제로 변화를 준 겁니다. 이에 한국정원과 유럽정원, 텃밭정원, 어린이 정원 등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단순한 나열 방식으로 전시됐던 국화작품은 다양한 가을꽃과 함께 야간 경관이 어울릴 수 있도록 꾸며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예, 올해 천만송이 국화축제장은 한국 정원과 유럽 정원 등 도심 정원을 테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시 공간도 더욱 확장됐습니다. 신흥공원은 국화를 비롯해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등 가을꽃으로 꾸며져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미륵사지와 익산역 일대는 다음 달 3일까지 국화 조형물 분산 전시가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전국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축제 기간 시티투어 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국화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 맛집을 연결하는 그레이트 익산 팬투어를 마련했습니다. 공연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축제를 준비했으니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정원형 축제로 첫 출발을 알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오는 27일까지 축제 일정이 마무리돼도 다음 달 3일까지 분산 전시가 이어짐에 따라 익산은 도심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에서 상대 조직폭력배를 흉기로 찌른 50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조직폭력배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쯤 영등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흉기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상대 조직폭력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간 사격 훈련을 하던 특전사 부사관이 총상을 입어 군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익산의 한 부대에서 개인 화기 사격 훈련을 하던 A 하사가 우측 겨드랑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A 하사는 헬기를 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훈련 상황과 부상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주변은 대부분 전선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정을호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도내 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율은 고작 13.3%에 불과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낮은 겁니다. 학교 주변 배전 선로가 지중화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오토바이에 50대 남매가 숨졌던 군산 대학로 구간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오토바이 사고로 2명이 숨진 군산 나운 사거리에서 은파 3거리 구간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앞 번호판만 찍을 수 있어 번호판이 뒤쪽에 부착된 오토바이 단속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군산 월명로 명산 사거리에서 흥남 사거리 구간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내 학교 급식에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해마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백승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학교 급식 원산지 위반은 9건입니다. 또 7개 급식업체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가 납품한 학교는 473곳에 달하며 대부분 김치와 쇠고기, 주스 등입니다. 교육청이 식자재 단속 권한이 없는 것이 학교 급식 원산지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에 집중합니다. 징수 활동은 다음 달까지 이뤄지며 고액 체납자 490명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급여 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237억 원입니다.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공사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군산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개 층 이상 건축 공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감리 업무 수행 실태와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등을 살피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에 나섭니다. 또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마약 요인 에스터 씨를 투약하고 공급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환각 증세를 보이며 마약 투약을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의 조사 과정에서 공범인 A씨의 존재를 확인해 추적해왔습니다. 18일 오전 8시 30분쯤 무주군 안선면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하던 2명이 다쳤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50대 A씨가 그 아래에 깔렸고 B씨는 충격으로 튕겨나간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병원에 이송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024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가 오는 22일부터 4일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공연장과 야외 부스에서 열립니다. 초중등 음악 미술교육 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댄스, 미술 분야에 모두 3,550명의 학생이 참여합니다. 야외 무대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실내 공연 및 미술 부스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관람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과 연도를 오가는 항로에 새 여객선이 투입됩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오늘부터 군산과 연도를 오가는 항로에
신규 여객선 섬사랑 6호가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선은 내년 180톤급 규모의 신조선이 건조될 때까지 대체선으로 운항하게 됩니다. 군산과 연도 항로는 지난해 2월 군산과 연도, 어청도의 중간 기항지인 연도를 분리하고 국가 보조 항로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익산 웅포면의 국내 최북단 녹차밭에서 오늘 숲속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숲속 문화제는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녹차밭 경관을 배경으로 산책로를 걸었고 방향제와 디저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익산시는 녹차밭에 400m 산책로와 전망대 2곳을 만들었으며 함라산 임도 주변에는 전망데크 4곳을 조성했습니다. 익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 국화축제 현장에서 내일 열립니다.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앙체육공원에 마련된 국화축제 특설무대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상공인 권익보호 등에 공헌한 유공자 27명이 익산시장상 등 표창을 받게 됩니다. 신임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식품산업의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기반의 전국 협업 생태계 구축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북지구 옥야 연화 라이온스 클럽이 익산시 송악동 저소득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도배 장판 시공, 부엌 화장실 보수, 전등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오는 23일까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군산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현관 입구에 백미 10포를 놓고 갔습니다. 기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양이 적어서 미안합니다. 좋은 곳에 쓰십시오라는 메모만 남겼는데요. 기부된 쌀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